채식을 먹고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채소를 굉장히 단순하게 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영양학계에서 불과 한 몇십 년 전부터 파이토케미컬스라는 성분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암을 고치고 불치병을 고치고 놀랍게도 이런 백신을 개발할 때도 파이토케미컬스가 큰 몫을 합니다. 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정이나 정서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요. 그럼 어떤 사람은 뒤통수만 봐도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감정의 파동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감 테라피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감정을 정화시키는 과정이고요. 어떠한 병이 오거나 통증이 오거나 이것은 몸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몸과 대화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는 속이 편한 음식을 드시라고 권해드려요. 대표님 저서 중에 이제 요리책이 있어서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채식 연습이라는 책이 여기도 나와 있는데 요리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것은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평소에도 요리를 좀 좋아하셨나요? 저는 완전 빵점 주부였고요. 이렇게 제 이력을 보시면 이 사람은 언제 밥을 먹을까 싶을 정도로 맨날 공부만 했던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리에 일도 관심도 없고 재주도 없는데 채식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채식 식당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돼서 이제 내가 먹을 요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발견한 것이죠. 어떤 요리 해 드셨어요, 처음에? 맨 처음에는 그냥 정말 저야말로 가난하게 고기가 빠진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강의를 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왜 다른 사람들한테 잘 먹으라 그러지? 나나 잘 먹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나 한번 잘 먹어보자. 이런 그냥 단순한 생각에 요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 끼 요리에 정말 정성을 담으면서 내가 요리도 즐겁게 하고 맛있게 먹었을 때 오는 행복이 꽤 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나부터 먹는 걸 통해서 행복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리에 대해서 관심이 슬슬 생기기 시작했고요. 채식은 하다 보니까 내가 먹는 그 채소의 가짓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저는 매 끼에 거의 평균 20가지 정도의 채소를 먹어요. 왜냐하면 샐러드에 들어가는 토핑 재료들만 해도 10가지는 넘거든요. 그리고 밥에 완두콩에 구기자에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하고 거기에 국이나 뭐 스프가 들어가면 충분히 20가지를 채울 수 있어요. 채식을 먹고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채소를 굉장히 단순하게 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영양을 살려서 뿌리채소부터 잎채소, 열매채소까지 다양한 채식 재료들을 사용하시다 보면 채소들이 식물이잖아요. 식물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물질들을 각각의 부위에 다 숨겨두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가 아주 알뜰하게 다 먹을 수 있죠. 채식에 대한 오해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채식을 하면 힘을 못 쓴다. 그리고 영양소가 좀 결핍된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잘 먹으면, 채식을 잘 하면 5대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는 거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영양학을 떠올리시면 피라미드 영양학이 떠오르실 거예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그 거대 영양소 위주의 영양학이었는데요. 최근에 영양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트에서 발표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식단 가이드가 있어요. 2019년 1월에 나왔는데 인류세 식단이라고요. 한 끼에 50%를 과일과 채소로 채우라고 나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제안한 한 끼 건강 식단도 똑같은 비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캐나다 정부에서 나오는 식단 가이드도 그렇게 똑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오슬로에서는 공공급식 안에서는 채식이 기본이고요. 고기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을 받아요. 채식이 메인이 되었고 고기는 먹을 사람만 먹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가장 이제 보수적으로 알려진 미국 같은 경우도 동물성 단백질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특히 적색육을 먹지 말아라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식단 가이드들이 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는 채식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됐고요. 고기는 줄여 먹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말씀 들으니까 그거 생각나요. 평생 살찌지 않고 사는 방법이라는 책에서 존 맥두걸 네네. 박사 거기 맥도날드 보면은 박사님. 50%가 채소하고 과일이고 나머지는 이제 통곡물 먹고 그리고 이제 단백질 소량 섭취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건강하다라는 건데 단백질은 그러면 어디서 식물성 단백질인가요? 동물성 단백질은 사실은 동물이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단백질만 단일하게 갖고 있지 않아요. 동물성 지방도 같이 갖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포화지방이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한다는 것은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식물성 단백질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안전하고요. 대부분 식물성 단백질을 저희는 한국 사람들은 콩에서만 생각을 하지만 해외에서나 일반적으로 영양을 생각하는 분들은 통곡식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현미를 드시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데 특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콩의 종류에도 사실은 10가지 넘는 종류가 있잖아요. 놀랍게도 해조류에는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도 그렇고 또 미역도 그렇고 톳과 오목가사리 같은 데도 우리나라에선 잘 안 먹는 식단이지만은 스피룰리나 같은 경우는 단백질의 보고로 알려져 있어요. 칼로리는 굉장히 착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브로콜리나 케일과 같은 녹색 채소류에도 단백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과 같이 단백질을 강조하는 식단에서는 그 한 덩어리를 먹는 단백질을 강조했다면 최근에는 미량 영양소들에 둘러싸여 있는 영양 밀도가 높은 단백질 식품을 권장하는데요. 그러니까 미량 영양소라고 하는 건 비타민, 무기질들이 함께 한 식품 안에 함유되어 있으면서 단백질도 풍부한 건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통곡류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부 다 비타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은 옵션이라고 생각했지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영양학계에서 불과 한 몇십 년 전부터 파이토케미컬스라는 성분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암을 고치고 불치병을 고치고 피부 재생 크림이라든지 식품에도 다 들어있고요. 놀랍게도 이런 백신들 개발할 때도 파이토케미컬스가 큰 몫을 합니다. 지금 파이토케미컬스를 얘기하셔서 오감 테라피로 바로 한번 넘어가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행복한 비건 실천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셔서 만드신 것이 오감 테라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감 테라피가 어떤 건가요? 한방의 그 음양 오행에서 비롯된 이론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해외를 나가 보니까 우리나라만 음양 오행이 있는 게 아니라 인도도 있고 유럽도 있고 또 이런 토착 원주민의 문화를 갖고 있는 전통 문화 기반에서는 다 이 오행 5가지 요소에 기반한 이론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요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람이 머리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을 경험하면서 인간이 그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인 거죠. 그래서 이 음양오행에서는 우리 자연의 5가지 목화토금수의 기운들이 우리 몸의 오장육부에 갈마져 있고 가령 목이라고 하는 건 간과 연관이 되는데 그 간의 에너지는 5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눈과 연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죠. 바로 여기 뒤에 이제 정리가 된 개념인데요. 가령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즉시적인 이완이나 치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단지 일회성이 아니라 건강한 루틴을 형성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자연스러운 자기의 리듬 안에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타고나는 장기의 건강도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위가 좀 약하게 타고났으면 푸드 테라피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오감 테라피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이걸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나요? 오감 테라피 안에 각각의 테라피 안에 그 자기의 장부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컬러 테라피 같은 경우에도 컬러 시각화 명상이라고 그래서 지금 위가 이제 약하게 타고나신 분들은 그 노란색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란색 컬러를 집중적으로 시각화 명상을 하는데 저희 수업하시는 분 중에 토가 부족하신 분인데 도예를 하시면서 흙과 계속 만지는 거죠. 그리고 맨발로 땅에 걷는다든지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안정되는 그런 착지의 자세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요가를 할 때 또 타다사나라는 요가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또 그것이 소화기로 연결됐을 때는 매끼니를 좀 정성스럽게 차려 먹게 한다든지 음악으로는 모차르트의 음악이 토끼운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차르트 음악을 좀 자주 듣는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소스들로 그런 거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음양 오행을 기반으로 이 장기 고유의 감각들을 이제 치유에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 장기들을 나중에 이제 관장하는 것이 결국은 총사령탑인 뇌잖아요. 이 오감 테라피와 뇌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제 선생님을 보잖아요. 하지만 제 눈이 여기 다 열려 있지만 여기만 본다고 느끼잖아요. 네, 그거는 뇌가 인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것은 총사령탑일 수밖에 없는 게 뇌에서 명령을 해줘야 그것을 듣는다, 본다, 먹는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단지 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면서 그 보는 것을 통한 피드백으로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감정이라는 게 생겨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가 가면 굉장히 호르몬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뇌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나 정서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요. 거기에 치유의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감 테라피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치유를 하면 그런 개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파동도 다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제가 여기에서 지금 화를 내는 감정이 안에 있다 그러면 저의 감정의 파동이 저로부터 약 2m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뒤통수만 봐도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감정의 파동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감 테라피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감정을 정화시키는 과정이고요. 자기의 그런 정서와 감정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원리를 찾는 거죠. 대표님 저서 보니까 근본 치료를 위해서는 몸의 마음을 듣는 일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과 기꺼이 친구가 된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내가 20대 때 굉장히 몸을 혹살시키고 가공식품만 먹었던 것들이 이렇게 몸에 남아있거든요. 몸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자기 몸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결국 자기가 살아온 날들의 이야기예요. 몸은 물리적으로 내 것이 아닌 고유의 에너지 체인 거예요. 몸은 자연인 거죠.
몸은 생각이나 감정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이기 때문에 그 자연의 현상을 잘 들여다보고 그것을 존중해서 거기에서 메시지를 얻으면 자기의 진로라든지 가령 자기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몸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몸이 적절한 치유의 타이밍을 스스로 정하거든요. 가령 평생을 일하던 사람이 멀쩡하게 살다가 은퇴하자마자 병에 걸리잖아요. 그거는 몸이 기다린 거거든요. 그 타이밍을. 근데 왜 기다리냐면은 진짜 이 사람에게 진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영성적이고 이성적이면서 아주 온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능이 있죠, 몸에도. 몸에도 지능이 있고요. 몸의 지능이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지능보다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어떠한 병이 오거나 통증이 오거나 이것은 몸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통한 파동인 거거든요. 그 파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그 통증과 질병을 잘 다루었을 때 우리의 삶이 훨씬 온전해지는 거죠. 채식과 오감 테라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또 해주실 말씀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제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한다기보다는 제 삶의 한 방식이고 제 존재의 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내가 나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가장 이타적인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나에게 이기적이지 않고 나를 행복할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다 연결된 존재라고 하는 자각에서 오는 것 같아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을 수 없고 또 다른 생명을 해치는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도 고통스러운 것이고요. 결국 저는 그냥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자각만 한다면 그것이 가장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브레인셀럽 마지막 공통 질문인데요. 대표님께서는 인생에서 뇌를 잘 활용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주변에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물이 다 가득 차 있고 우리가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에서 어떤 물감을 떨어뜨리느냐에 따라서 이 물의 컬러가 달라져요. 이 뇌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이 물에 어떤 잉크를 여기에 더 퍼뜨릴까 하는 거예요. 뇌를 잘 사용한다고 하는 거는 이 뇌는 그냥 하나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지만 또한 뇌는 정서 반응이고 감정 반응이에요.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이 정서와 감정을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프로그램화 해놓는 게 가장 좋은 뇌 사용법이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혼잣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지만 무심코 자기 혼자 중얼거리는 혼잣말로 굉장히 자책을 하거나 또는 뭐 배우자를 흉보거나 같이 일하는 파트너를 굉장히 왜 적은 항상 내부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결국은 자기의 주변에 자기를 몸담고 있는 잉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뇌를 잘 사용한다는 것은 혼잣말을 조심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내 주변에 흐르는 내 공기와 내 파동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나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겠죠. 지금까지 간헐적 채식과 오감 테라피를 주제로 이현주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사랑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괜찮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은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도 매주 월요일 고기 없는 하루를 선택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대표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